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능력 없는 남편과 뻔뻔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했던 사연을 들려드려 볼까 해요. 저는 그 당시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남편과 연애를 하다 정말 혹하게 잘해주던 남편에게 반해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서둘러 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경제력 좋고 능력 있는 남자가 좋다고 세상 친절하고 다정하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돈 못 버는 사람보다야 돈 잘 버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었죠. 호화스러운 호텔 결혼식, 대출 걱정 없는 신혼집, 선물로 외제차까지 떡하니 선물 받고 시작한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 팔자가 문제인 건지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남편 사업에 뭔가 의견을 내었다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전염병 탓도 있었겠죠. 하지만 타이밍이 야속하게 딱 그렇게 맞물리다 보니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저렇게 기세고 팔자 드센 게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잘 되던 사업이 왜 너랑 결혼을 하자마자 이렇게 망하느냐 말이야. 너 때문이지. 어디 내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남편 잡아먹으려니지 아주. 이제 어쩔 거냐? 어쩔 거야?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억울했어요. 기가 세다는 말은 종종 들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한테 기가 세다는 말은 남자들이 그저 이겨먹지 못할 것 같으니 그런 말로 은근히 눈치 주고 기죽이려는 표현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말에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라셨죠. 필요한 말은 하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요. 그렇다 보니 불의도 못 참고 여기저기 누가 공경에 처하면 목소리 높여 상황을 해결하려 들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라고 다르지 않았죠. 아닌 건 아니라 따졌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기센 건 욕이 아니라 칭찬이고요. 팔자가 드세다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시는 거야 어머니 자유지만 그거 핑계로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또박또박. 이러니 팔자 드센 년이 들어왔다는 말이 딱 맞지. 말이 안 되긴 왜 안 돼?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희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언행에 가만히 참고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랑 사업했어요? 혼자 하던 사업인데 그게 왜 저 때문에 망하나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전염병 때문에 잘 되던 사업들도 전부 망하던 판이에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시국이라고요. 제발 뉴스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 좀 알려고 노력하세요. 더 이상 저희 부모님 들먹이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시어머니시니까 웬만큼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참고 넘겨왔는데 말도 안 되는 말로 욕설까지 섞어가며 심한 막말을 하시고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니 저도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냈죠. 제 성격이 불같다는 걸 그제야 아신 거예요. 내심 놀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말로 제 탓하시던 걸 그만두고 더는 별말 안 하셨죠. 대신 남편만 옆에 있다 하면 당신 아들을 믿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그것도 간사하게 먹는 것들로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켰죠. 거절하기도 애매하게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퇴근했어? 오늘도 고생했네. 저녁은 먹고 일한 거야? 참, 나 아까 엄마가 요새 속이 좋지 않으신지 계속 저녁을 못 드셨다네. 아, 오늘 사고 터져서 수습하느라 너무 늦었네. 저녁은 대충 때웠어. 당신은 먹었어? 근데 어머님 요새 속이 안 좋으시대? 뭐 잘못 먹고 탈나신 건가? 병원은 가보셨대? 병원비 아깝게 무슨 병원이냐고 가지도 않으시네.
근데 입맛도 없어 먹고 싶은 것도 생각 안 난다 하더니 자기가 해주는 잡채랑 잔치국수 이런 게 먹고 싶다시네. 속이 안 좋으시다며 그런 게 먹고 싶으시대?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런 거 더 드시면 더 소화 안 되지. 죽을 드셔야지. 아이, 나도 그랬지. 근데 요새 통 입맛도 없고 죽은 니길거려서 넘기지도 못하시겠대. 그러면서 잡채랑 잔치국수만 계속 노래를 부르시더라. 내가 당신 퇴근하면 물어보겠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늦을 줄 몰랐지 뭐야. 그런데 남편과 대화하고 있던 도중 남편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응, 나야. 어미는 들어왔냐? 하며 제 행방을 묻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아, 설마 이 늦은 밤 잔치국수나 잡채를 해달라고 전화하신 건가 싶어 가만히 통화를 듣고 있으니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돌리더군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잡채랑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 지금 좀 해주면 안 되나? 요새 통 뭘 못 먹다가 생각나는 음식이라 그래. 어머니, 속 안 좋으시다면서요. 속도 안 좋으신데 당면이나 면회 드시면 어떡해요. 죽을 드셔야죠. 부드러운 음식이요. 병원도 가보시고요. 어머님 나이대 어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얼른 가셔야지. 병원은 안 가시고 약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어? 어? 아니, 속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아휴, 됐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노인네가 죽을 때 되어서 아픈 걸 뭐.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뭔 호사를 누리겠다고. 아, 됐어. 쉬어라. 속이 안 좋아 요새 통 못 드셨다고 하시다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 속이 안 좋은 건 아니라 하시고 갑자기 뾰로통한 목소리로 퉁명스레 전화를 끊으려 하니 남편이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해드리겠다는데 곧 죽어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한 걸 드셔야겠다며 아들 앞이라고 은근히 불쌍한 척 안 해주는 저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시더군요. 상식적으로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야근하고 돌아온 며느리한테 잡채에 잔치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날 기어코 제 손으로 그 음식을 해다 바치게 만드셨어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종종 뭐가 먹고 싶다며 수제비, 돈가스, 손만두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만을 쏙쏙 골라다며 남편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고 그렇게 퇴근하는 저를 데려다 기어코 음식들을 해다 바치게 만드셨어요.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는 며느리를요. 당시 저는 회사가 끝나면 작게 소일거리로 번영일 아르바이트도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집에서 노는 며느리 대하듯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시댁에 가서 자는 날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셨어요. 꼭두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가셔야 한다 부산을 떨고 자고 있는 저희 부부를 깨워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가셔요. 저는 기독교가 아니다 보니 굳이 함께 교회를 가지는 않는데 평일에 고생하는 남편 주말에라도 차려주는 밥 먹이면 안 되냐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남편 보는 앞에서 저 들으라는 듯이요. 그 소리 매번 듣는 것도 지겹다 보니 늦잠 자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새벽에 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아니, 대체 누가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아침을 먹는다고 아침상을 받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나는 자는 게 더 좋다고 연주 괴롭히지 말라 어머니께 계속 말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이 통할 분이신가요? 아는 분들은 새벽 예배 전에 아침을 누가 먹냐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참다 참다 끝내 피로가 쌓여 위염, 식도염, 장염까지 온몸에 염증이 터진 날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중간에서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하고 어머님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대체 당신 어머님 왜 저러셔? 지금 내가 엄연히 가장 노릇하고 있는 거 모르셔? 당신 사업 그렇게 되었다고 내가 당신 바가지 긁은 적이 있기를 해. 아님 당신 탓을 하기를 해. 본업에 부업까지 해가면서 맨날 늦게 자는 거 당신도 알잖아.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커트해줘야지. 어떻게 계속 끌려다녀.
나 병원 갔더니 위장염에 식도염까지 왔대. 요새 많이 바쁘냐고 의사가 놀라더라. 아, 알지. 엄마가 진짜 옛날 사람이라 그래. 여자가 아무리 밖에서 돈 벌어 와도 그저 당신 아들이 가장 대접받는 꼴 보고 싶으신 거지. 미안해. 그렇게까지 몸이 아픈 줄 몰랐어. 회사 퇴근하고도 부업하느라 평일이면 두세 시간 자고 출근하잖아. 당신이라고 고생 안 한다는 거 아니지만 나도 주말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 월화수목금토 주 6일 내내 일하잖아. 일요일 아침에 늦잠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알아? 정말로 쉬고 싶은 건 나야. 옆에서 보면서 왜 몰라. 나 진짜 힘들어. 나도 누가 아침밥 좀 차려줘 왔으면 좋겠다고.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할게.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앞으로 엄마랑 교회 가는 건 나 혼자 집 가서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당신 말이 맞아. 하루라도 푹 쉬어야지. 중간에 끼어서 중간 역할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나랑 평생 살지 어머니랑 평생 살 거야? 이도저도 못하겠으면 내 편이라도 제대로 들어주란 말이야. 내가 시어머니랑 투닥거리고 싸워야겠어? 아들인 당신이 이야기해야 어머님이 억하심정이 덜 생기실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이 맞다 맞장구 쳐주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곤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큰 소리까지 쳐주었죠. 엄마, 내가 우리 연주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주말에 나 혼자 가기로 했어. 연주 지금 바빠. 회사 다니랴 번영일 하랴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아침밥 타령하니까 애가 쉬지를 못하잖아. 야, 너는 결혼해서 바보같이 아침밥도 하나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닐 거야? 그리고 시댁에 지금 혼자 오는 게 말이 돼? 거 얼마나 자주 와서 얼굴 비춘다고. 너 지금 와이프 말만 듣고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아들 이혼당하는 꼴이라도 보고 싶어? 지금 내가 가장 노릇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아침밥은 아침밥이야. 차려도 내가 차려야 할 판이야. 연주가 혼자 투잡으로 우리 집 책임지고 있는 거 몰라요. 지금 며느리가 아들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며느리한테 잘해. 자꾸 못 살게 굴지 말고요. 여하튼 집엔 저 혼자 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주고 중간에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딱 막아주니 그 뒤로는 저도 좀 편안했어요. 건강 적신호도 하나둘 꺼졌고 체력도 회복해 갔죠. 남편들은 왜 말하기 전에는 모를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도 생각을 많이 했는지 이것저것 저를 챙겨주려 했어요. 덕분에 투잡으로 몸은 좀 힘들어도 외조받으면서 떵떵거리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싹수 없게 며느리 노릇 일절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가장 하나 보태지 않고 실제로도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저희 부부의 생활비는 전부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당했고 그러면서도 시부모님 생일, 남편 밑으로 줄줄이 있는 시동생, 시누이 생일 꼬박꼬박 챙겨드리며 용돈도 잊지 않고 넣어드렸으니까요. 남편은 그러는 동안 또 다른 사업을 구상했죠. 사업하던 사람이 큰 돈만 굴려버릇하니 회사 다니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성에 안 찼던 거예요. 그런데 망해본 적 없던 사람이 한 번 사업을 망하고 나니 성급하고 조급했던 탓인지 사기도 당했어요. 그것도 아는 지인에게요. 당신 내가 아주 옛날에 28살인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사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되게 친했던 입사 동기가 있거든. 연락하고 알고 지낸 지도 되게 오래됐어. 동현이라고 알지? 응, 알지. 자기 그 친구랑 종종 술 마시러 나가고 그랬잖아. 갑자기 그 사람은 왜? 무슨 일이 있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이제 재기할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동현이랑 지난번에 술 마시다가 사업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마침 동현이네 친형이 마케팅 쪽에서 되게 유능하다네. 연봉도 꽤나 높은가 봐.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 얘기 듣더니 지금 같은 시국에 마케팅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 어머, 정말? 친한 사람 통해 소개받는 거니까 믿을만 하겠네?
그렇지? 다행이다. 잘 됐네. 그래서 페이는 어떻게 해달라셔? 연봉도 높은데 그만큼 부르려나? 자기가 원래 받는 금액이 이 정도라고 하더라. 아이, 그래도 내가 자기 동생 입사 동기고 세월도 오래되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높게 부르겠어? 너무 세게 부르면 나도 생각해봐야지 했는데 아이, 스타트하는 마당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 달라고 하는 양아치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월급은 좀 세긴 한데 그래도 마케팅만 잘 되면 치고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렇게 남편은 동생과 형 소개받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문제는 그 뒤였어요. SNS로 광고를 시작한 지 몇 달이 되도록 광고 효과는커녕 매출이 일절없는 거죠. 알고 지낸 세월이 오래되었고 자주 만나 함께 놀던 동생이라 뒤통수를 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도 남편이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제가 이리저리 물어 다른 자문 구할 사람을 찾아보았죠. 그렇게 지인 통해 소개받은 마케팅 업계 종사자에게 이것저것 의심되는 것들을 물어보다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로 믿기 어려웠어요. 그 친형이 다닌다는 회사 이름을 대니 그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케팅 일은 엉망으로 하면서 고객 등쳐먹기로 동종업계에선 유명한 회사였어요. 아휴, 그 회사 저희 업계에서는 유명해요. 일은 대충 하고 고객 바보 만들어 단물 쪽쪽 빨아먹기로. 어차피 마케팅이라는 게 분석이고 수치라 일반 사람들은 전문 용어가 많은 일이다 보니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뭐 거기서 30살에 팀장했대요. 아, 그거 다 대회용이에요. 얘도 팀장, 쟤도 팀장. 그냥 있어 보이려고 붙여주는 직책이지. 알맹이 하나 없는 건데. 알고 보니 마케팅 쪽으로 유능하다던 동생의 친형은 사기꾼이나 다름 없었던 거예요. 그 회사는 직책도 능력 위주로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웬만큼 나이 차면 쉽게 붙여주는 회사였어요. 있어 보여야 사람을 현혹시키기 쉬우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받던 월급이라던 액수는 부풀려 이야기했던 거고요. 같은 업계 사람이 아니고서야 절대 알 수 없는 그쪽 세계 이야기들이라 알 수가 없었죠. 결국 사업 자금으로 모았던 자금의 80%가 예상치도 못하게 빠른 속도로 그 인간 통장에 꽂히고 있었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게 자주 만나 술 마시고 시간 보내며 좋은 인연으로 여태껏 이어온 사람이 눈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고 대담하게 사기를 칠 거라고요. 남편의 자괴감은 어마어마했어요. 아이씨, 홈택스에서 원천 징수라도 떼오라고 할 걸. 진짜 동현이 하나 믿고 그것도 가족을 소개시킨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진짜 바보 등신이지. 친한 사이일수록 정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아유, 이런 머리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그런 말 마라. 사기친 새끼가 나쁜 새끼지. 알고 지낸 세월이 몇인데 가족까지 소개해가며 뒤통수 칠 거라고 누가 감히 예상을 하겠어. 당한 사람이 왜 바보야. 다 자기가 안 당해봐서 하는 소리지. 사기가 사기인 티가 나면 그게 사기야? 티 안 나니까 사기지. 자괴감에 빠진 남편을 그렇게 애써 위로하고 다독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바람에 출시하기로 했던 제품은 세상 밖으로 제대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재고로 남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덤핑 세일이라도 해보려는데 그마저도 판매가 안 되더군요.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에는 저희 친정에서 사실을 듣고 도와준 덕분에 겨우겨우 팔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께서 마당발이셨거든요. 사무실 한가득 쌓여있던 재고들을 가지러 오셔선 한가득 차에 싣고 가시고 지인분들, 친구들, 동네 모임 여기저기로 열심히 팔아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아니었으면 아마 그 많은 물건들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빚을 진게 된 거였어요. 언제나 잘난 내 아들 하시며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 구박하시던 저와 저희 부모님께서 당신 아들을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려내니 그때부턴 시어머니도 구박하지 않으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도 하셨어요.
제게도 잘해주셨고요. 저 때문에 본인 아들 신수 망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께서도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제 눈치 살살 보며 심기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그전까지만 해도 밤이면 밤마다 제가 하는 음식이 먹고 싶으시다 불러대시던 일, 시댁에 오지도 않는다 지나가는 말로 꾸준히 구박하시던 것들, 아침밥, 아침밥 타령하시던 일들 전부 사라진 거죠. 이럴 거면 그러게 왜 괜한 미신으로 저를 쥐잡듯이 잡아댔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는 더 이상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재기해보려고 열심히 모았던 자금도 거의 다 털렸고 더 이상은 빚만 지겠다 싶었으니까요. 당신 이제 사업하려는 생각은 마음 접어. 사업이 돈은 크게 벌려도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거 이제 알았잖아. 당신 사업수완 좋은 거 알고 다 알지만 이제 현실이야. 애라도 없으니 망정이지. 우리들 케어하면서 집안일까지 나 정말 부담스러워.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사업에 마음 접으려고 했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 전업주부 하는 건 혹시 어때? 집안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아. 집안일? 아니 뭐 나보다는 확실히 자기가 잘하지. 자기 워낙 연애할 때부터 깔끔 떨기로 유명했잖아. 나도 한깔끔 하는데 자기는 나보다 더해서 내가 놀랐다니까. 우리 아이 생기고 나면 더더욱 집에 한 명은 있어야 할 텐데 당신이 전업주부 해도 뭐 괜찮지. 나 일도 많아져서 앞으로 집안일 할 시간은 더욱이 없을 텐데. 그치? 평일에는 내가 도맡아 하고 주말에만 같이 하자. 내가 외조 빵빵하게 해줄게. 제 벌이가 나쁘지 않았고 확실히 저보다 남편이 집안일에 재능이 있는 편이라 저희는 그렇게 오케이 합의를 봤어요. 고리타분한 시어머니께서는 남자가 바깥 일을 해야지 라며 떨떠름한 기색은 내비치셨지만 두 번이나 집안을 말아먹을 뻔한 아들인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셨겠죠. 남편 돈 보고 결혼했다면 진작 남편과 이혼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혼은커녕 전업주부를 한다고 해도 오케이 하고 가장 노릇을 자처하는데 더 뭐라 하실 말씀이 있으셨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이도 낳게 되었고 그 뒤로는 남편이 특히나 육아를 하면서 요리에 유독 관심을 가졌죠. 아이를 위한 요리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본격적으로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았어요. 아이 차려주면서 이런저런 메뉴들을 만들어 두곤 저녁 되면 그 요리들을 제게도 맛보여줬거든요.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잘했나 싶게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필 또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던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의 요리를 맛보신 거죠. 자네 이거 정말 돈 받고 팔아도 되겠어. 이게 현민이 도시락에 들어간단 말이지. 허참, 몸에 좋은 건 원래 맛이 없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맛이 있는 법인데 어떻게 이건 이렇게 맛이 좋지? 그러게 정서방 집안일에 아주 재능이 있구먼. 특히 요리, 나보다도 요리를 잘해. 세상에 사위가 이렇게 요리 잘해서 진수성찬 얻어먹는 장모는 나밖에 없겠어.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말이야. 가게 하나 차려볼 생각 없나? 정서방 실력이면 반찬을 해도 잘 팔리겠어. 응? 아이들 도시락 반찬도 좋고 담백한데 감칠맛을 아주 잘 내지 않나? 엄마 아버지 가게는 무슨 얼어죽을? 괜히 이 사람한테 사업바람 넣지 말아요. 이 사람 사업 마음 다 접은 지가 언젠데 큰일 날 소리를 해. 2번 그렇게 되고는 이제 안 한다 그랬어. 그렇지 여보? 부모님께서 먼저 꺼내신 사업 이야기에 저는 펄쩍 뛰었어요. 괜히 남편의 잠자고 있던 욕망에 부채질이라도 할까 싶어 손사래를 쥐고 말리려 드는데 부모님께서는 무척 진지하셨죠. 아니, 이건 바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네. 가게는 어차피 작게 시작해서 입소문만 나면 돼. 술 장사도 아니니 회전도 잘 될 거고 입소문만 나면 돼. 괜히 마케팅이니 뭐니 이런 걸로 머리 아프게 말고 동네 장사를 해보는 거야. 그게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고객층만 잡히면 그만한 게 없어요.
정서방이 사업을 원래 못해서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아이, 보니까 배포도 있고, 사업 구상하고 보는 눈도 나쁘지 않아. 투자는 내가 해줄 테니, 지난번처럼 조급하게 굴다 실수하는 일만 없으면 돼. 차근차근 해보는 거지. 친정 부모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며 정말로 진지하게 투자 이야기까지 꺼내셨어요. 남편 얼굴을 돌아보자 이미 그이는 눈이 반짝반짝해져선 저희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있더군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사람 사업에 대한 꿈은 완전히 접은 줄 알았는데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관심을 보이는 게 이것도 중독이구나 싶었어요. 이래서 중독이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죠. 하지만 마냥 말리고 반대할 수만도 없었던 건 남편의 요리 실력이 정말 나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네 주변 반찬 가게를 가도 비위생적이라 선뜻 손이 안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이 없어 한 번 사 먹고 나면 두 번 방문은 않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하필이면 손도 커서 한 번 할 때 많은 양 만들어 두는데 한 번에 못 먹고 버린 적이 없을 정도로 맛은 좋았죠.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꿈을 펼치게 되었어요. 도와주신다면요. 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상권 분석이랑 시장 조사도 좀 해보고요. 요즘 트렌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안서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설레는 모습으로 부모님께 대답했어요. 그리곤 그날부터 아주 열심히 사업 제안서를 만들기 시작했죠. 아들을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하원할 때까지 그 주변 상권 분석부터 시장 조사, 맛집 탐방, 잘 팔리는 메뉴들, 가격대는 어떤지, 요즘 유행하는 먹거리들이 어떤 건지, 시간대별로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며 나이대 분포도까지 정말 열심히 전부 조사하고 다녔어요. 그러고는 하원할 때가 되면 아들을 데려와 매일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워놓았죠. 그 후에는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 늦게까지 사업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남편 자랑하는 것 같아서 팔불출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무언가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조금 지루해 해도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런 건 재능이 있었어요. 대학 때 경제학 전공을 하고 부전공으로 통계학까지 전공해가며 분석하는 걸 매우 좋아했다더라고요. 보는 눈이 없는 제가 봐도 그 집요함과 집중력은 대단했어요. 사업이야 실패하면 사업 중독 소리 듣는 거고 성공하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밑거름이 되는 게 현실이니 지금부터 지레 겁먹고 말릴 필요는 없었죠. 잘하는 건 잘한다 칭찬은 해줘야 하니까요.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지루해하는 남편이 이런 분석과 시장 조사를 장작 1년 동안 했어요. 무슨 메뉴를 할 건지 가게는 어디에다 차릴 건지도 1년 만에 드디어 정했죠. 메뉴는 고기국수고 가게는 관광단지이면서도 현지 주민들 주택가도 분포해 있는 길목인 여기가 좋겠다고 분석했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술 장사 저녁 장사가 아니라 회전율 좋은 메뉴를 고민하다 보니까 국수가 좋겠더라고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 내기에도 딱 좋고요. 제안서를 아주 꼼꼼하게 정리했구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분석했어. 나는 한두 달 하고 나가 떨어지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자네 사업하는 거 참 좋아하는구먼. 분명 우리 연주가 자네 꾸준한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준비하다니 이거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 그래, 계속 설명해봐. 국수가 테이블 회전율도 특히 좋고 가격대도 많이 높지 않은 편이라 진입장벽이 낮고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게도 관광단지와 현지인 주택가 사이인 이유는 관광객들도 오며 가며 먹기 좋고 현지인 맛집으로 소문나면 젊은 친구들은 알아서 찾아와요. 저희 부모님은 끄덕거리며 남편이 작성해온 제안서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남편의 설명까지 유심히 들으시며 정말 진지하게 임하셨어요. 듣고 있으니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자신이 가져온 데이터와 자료들에 대한 자신이 넘치고 내용도 빠삭하게 전부 외우고 있더라고요.
주 메뉴는 고기국수예요. 느끼하고 부담되는 맛이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 저는 최대한 맑고 담백하면서도 고기 육향은 살아있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레시피는 여기 적어두었는데 이따 만들어 드릴게요. 맛보고 알려주세요. 그 외에 기본 메뉴인 잔치국수, 김치말이국수, 막국수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리에 재미를 붙였던 남편에게 사업 이야기까지 더해지니 남편의 요리 실력은 나날이 상승세였어요. 그쯤에는 단순한 반찬뿐 아니라 온갖 요리를 척척 해내는 우리 집 전문 셰프나 다름없었죠. 국수 또한 맛보신 부모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1년이 넘는 준비 끝에 드디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남편이 받은 매물 계약 후 바로 공사가 들어갔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남편은 금방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만 가게를 차리기로 한 곳이 신혼집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 남편과는 주말 부부가 되었지만 그쯤이야 괜찮았어요. 그저 남편 마지막 사업이라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사업 소식을 전해드리시고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눈치셨어요. 물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가게를 저희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셨어요. 가뜩이나 기도 못 펴고 집에서 일하는 사위, 부모로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 분들이면 특히 그래. 아들 키웠을 텐데 우리가 아들 가게 차려줬다고 하시면 사돈 어르신들까지 기 못 펴실 거다. 그래, 그 사돈지간에 괜한 돈 문제로 어색해지고 누가 누구 눈치 보고 이러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진다. 가게 우리가 차려준 거 모르게 해. 연주 너도 시댁에 말 말고 정서방도 부모님 마음 불편하시게 괜한 말 말게. 이건 우리 부탁이야. 참 저희 부모님이지만 존경스러웠어요. 저 같으면 얄미운 시어머니 앞에서 더욱 목에 힘주고 생색내고 싶어 무조건 이야기했을 텐데 사실 부모님께서 별 말씀 없으셨으면 흘리듯 시어머니 앞에서 스리슬쩍 이야기했을 텐데요.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저는 아직도 생각이 짧은 아이같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부모님의 말씀대로 저희 부부는 시댁에 아무 말 않기로 했어요. 그냥 모은 돈으로 작게 시작했다고만 둘러댔었죠. 남편의 손맛도 무척 좋았지만 1년 넘게 고생하며 골머리를 앓았던 시장조사 분석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말로 남편이 예측하고 계획했던 대로 척척 상황이 진행되며 장사가 잘 되었어요. 2번의 실패를 맛본 남편은 처음에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을 믿지 못하고 혹시 오픈빨이 아닐까 걱정했죠. 저 역시 그럴까봐 조마조마했고요. 하지만 오픈빨이 지나고 나서도 꾸준히 손님이 생겼고 1년 만에 매출이 상상 초월로 나오게 되었어요. 현지분들까지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입소문을 타 동네 손님들이 줄을 잃었고 얼마 가지 않아 현지인 맛집으로 SNS에서도 유명해진 거죠. 1년 매출을 보고 나니 그제야 저희 부부는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야기를 했죠. 사업하던 실력 그래도 죽지는 않았는가 보다. 이거 망하면 장인어른 장모님 얼굴 뵐 면목이 없었는데 천만 다행이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빚 갚아야겠어. 이렇게 도와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당신 계속 고생시키면 안 될 것 같아. 당신 이제 일 안 해도 돼. 힘들게 회사 생활에 투자까지 안 뛰어도 우리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회사까지 그만두고 현민이랑 여기로 이사를 오라고? 그거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매출이 참 잘 나오긴 한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나야 좋지. 투잡 안 해도 되고 현민이 앞으로 학생 되면 더 신경 쓸 일 많아질 텐데 엄마든 아빠든 누가 하나 케어하긴 해야지. 고민 좀 해보자. 나 주말 부부 하기 싫어. 주말 부부도 1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너무 싫어. 현민이도 보고 싶은데 주말밖에 못 보잖아. 데리고 이리로 이사 오면 안 돼?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자. 내가 국수집 정말 열심히 할게. 응? 고민은 좀 되었지만 결국에 저는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들 케어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어릴 적 바빠서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미안함도 있고 이제 더 커갈수록 케어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도 부업으로 하던 번역 일은 완전히 놓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때다 싶었는지 본인 아들 덕을 제가 본다며 큰 소리를 똥똥 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거 회사 다니면서 가장 노릇이랍시고 그동안 내 아들 잠깐 길을 못 펴서 팔자가 그랬던 거지? 이거 봐라. 기다려주니 알아서 다시 일어서잖냐? 다 내 아들이 잘난 덕을 보는 거지. 네가 가장 노릇 그거 몇 년 잠깐 했다고 기고만장하더니 네가 벌어온 돈에 비교가 되는 액수가 아니지? 사업을 성공한 건 남편인데 시어머니께서 가장 신나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싶은 걸 참아왔나 싶게 신이 나선 떵떵거리셨죠. 이런 말 하면 버릇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이제는 그저 시어머니가 어리고 철없는 애같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쯤 되니 저도 모자란 인간이랑 길게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무시하고 넘겨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식당 TV 출연까지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보통 그런 건 돈 주면 전부 해주는 것들이라 굳이 할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죠. 어디 촬영지라는 타이틀까지 붙여가며 그야말로 가게는 상승세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남편 자랑으로 떵떵거리는 수준에 그치던 시어머니가 태도가 갑자기 180도 돌변하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대뜸 저희 집으로 찾아와선 서류 하나를 떡하니 내미는 거예요. 이거 넣어주려고 내가 친히 떼어왔다. 이혼 서류야. 거기 네 남편 도장 찍힌 거 보이지? 우리 아들이 힘겹게 번 돈 너나 너희 집으로 흘러들어가는 꼴 못 본다. 매일 새벽마다 혼자 출근해서 면 뽑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잠도 3-4시간밖에 못 자고 버는 돈 아니냐? 사람 변하는 거 아니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이 사기당하고 재고를 잔뜩 떠안았을 때 구제해준 저희 집에 머리까지 조아리시며 감사 인사를 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심술보만 덕지덕지부터 못된 인간으로만 남아있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성황하자 그동안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시며 발톱을 감추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게 아니고서야 사업이 대박을 치고 안정기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 리가 있을까요? 그것도 남편 도장이 찍힌 서류를요. 이 서류 어머니 독단적인 결정이신 거예요? 아님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신 거예요? 그 사람 사업 쫄딱 망하고 사기까지 당해 저희 부부 정상적인 생활 안 될 뻔했을 때는 제가 하루 2-3시간씩 자면서 생활비 벌어왔어요. 근데도 밤마다 저 불러다 이 요리 해내라 저 요리 해내라 하시던 어머님 아니세요? 그게 그렇게 억울했으면 너도 너희 부모님한테 정서방 그렇게 불러다라고 시키지 왜 안 시켰니? 내가 하지 말랬니? 게다가 너 그리고 우리 아들 등에 아주 빨대 꽂으려고 일 그만두고 아이 사온 거잖아. 아니야? 애초에 니들 결혼 허락하기 싫었어. 돈만 보고 들이대는 여자들 수두룩 빽빽인데 내가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걸. 아휴, 어디 길센 며느리를 들여와서 그동안 개고생한 걸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이 분이 안 풀려. 와, 그쯤 되니 정말 얼굴 마주보고 있기조차 싫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 도장 찍힌 게 믿기지가 않았죠. 제가 퇴사하고 여기로 이사 오겠다고 한 건가요? 남편이 주말 부부 싫으니 그만두고 이사 와서 같이 살자 수없이 설득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그래놓고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든다고요? 저를 갑자기 등에 빨대 꽂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 취급할 리가 없었어요. 엄마가 되어서는 아들 속 한 치 앞도 모르시면서 그저 제 아들 고생한 번 돈만 아까우시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져와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걸로밖에 안 보였죠.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때 하필이면 또 남편이 일본 국수장인에게 국수 만드는 거 배워온다며 출장 가 있던 상태라 전화도 잘 안 되었어요.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제 모습을 보곤 시어머니께서 사업 일로 바쁜 내 아들 괜히 천하에 감히 방해하지 마라.
다 결정된 일이니까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봤자 소용없어. 하시며 제 휴대폰에 탁 낚아채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서 다급함을 일궈냈어요. 이건 분명히 시어머니 혼자 벌인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는 독단적으로 이런 선 넘는 행동을 하시지 못하도록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란 눈을 하며 이렇게 쉽게 찍는다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자, 찍어드렸어요. 가서 접수하시고요. 아, 이건 모르셨나 봐요. 여기요. 아들 사업자 등록증이며 임대차 계약서며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시죠? 대표자 이름, 이 가게 매매 계약서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장롱에 넣어두었던 가게 상가 계약서와 사업자 명의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가게에 이른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이름이 자기 아들 이름이 아닌 걸 아셨죠.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이런 계획에 남편이 동조했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던 건 명의 때문이었어요. 이혼을 하면 당신 아들이 쭉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모양이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게 인테리어며 임대계약, 사업자까지 전부 저희 아버지 명의로 해두었으니 이혼하면 쭉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되겠죠. 이 가게 지금까지 남편 건 줄 아셨어요? 당신 아드님이 잘나서 차린 줄 아셨어요? 이거 다 저희 친정에서 해준 거예요. 저희 부모님 돈 들여 가게 공사하고 매달 월세 내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들은 고용된 사장일 뿐이에요. 저랑 이혼했으니 이제 빈몸으로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겠네요.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다. 네가 아주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주더니 교활하게 거짓말로 또 농간에 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 아들이 왜 어미 나한테 말도 안 해? 그러게요.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으면 저라도 진작에 말씀을 드릴 것. 아드님 기 못 펴고 살아 속상한 부모 마음 10분 이해하신 저희 부모님 잘못이네요. 어머님같이 기죽어 계실까봐 배려하는 입장에서 굳이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건데 이걸 이렇게 이용하게 될 줄 저도 몰랐죠. 정 못 믿으시겠으면 사업하느라 바쁜 아버님께 직접 전화로 물어보세요. 전 이 가게 그대로 제가 받아서 하면 되니 오히려 이혼 서류 가져와 주신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죠. 남편이 고용된 사장이라느니 빈몸으로 나가야 한다느니 전부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큰일을 저지르신 건지 아셔야겠다 싶어 일부러 저도 좀 더 못되고 자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 키워둔 사업 이제 가로채 가면 되겠다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죠. 돈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어 계신 것 같으니 돈으로 겁을 들이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메뉴들 레시피 이미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 가게 투자자는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아드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사업 제안서로 제출하면서 레시피도 전부 기록해 두었고요. 그때그때 업데이트까지 꼼꼼히 해두었으니 정말로 그대로 받아서 제가 하면 되겠네요. 가게 인프라까지 다 갖춰졌으니 저야 초반 고생 안 해도 되고 땡큐죠. 돈방석에 거저 앉겠어요, 어머니. 아우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뭐야? 야, 그래봤자 네가 하는 건 가짜야, 가짜. 내 아들이 진짜지. 가게야, 또 금방에 똑같이 차리면 그만이야. 너 이 뱀같이 사악한 년. 지금 네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부 진짜인지 내가 당장 확인을 할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정말로 가게가 빼앗길까봐 그제야 걱정이 되셨는지 황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남편이 그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나야. 너 말이야, 아들. 여기 국수집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니? 그래, 가게 말이야. 사업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은 갑자기 여태껏 한 번도 물으신 적 없었던 걸 다다다 물어보시는 어머님 낌새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보아하니 제가 믿었던 그대로
남편은 제 엄마가 이런 사고를 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찾아냈는지 남편 도장도 훔쳐다가 이혼 서류를 찍어온 거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길길이 날뛰며 난리치는 소리가 휴대폰 밖까지 다 들렸어요. 아이, 엄마. 지금 나도 없는 데에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야. 엄마 미쳤어? 장인 장모님께서 해주신 가게야. 내가 사업 싹 다 망하고 빚 갚느라 모아둔 돈 다 썼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그 가게를 차렸겠어. 장인 장모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뭐? 이혼 서류? 엄마 마음대로 지금 뭐 하는 건데? 진짜 미친 거야?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길거리나 앉고 싶냐고. 내가 이러면 장인 장모님 뵐 면목이 있겠냐고. 지금 이렇게 버는 거 전부 다 장인 장모님 덕분인데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당장 연주한테 사과해. 연주한테는 내가 다시 전화할 거야. 사과 안 하면 엄마 다시는 안 봐요, 진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길길이 날뛰자 그제야 제 말이 다 진짜고 이혼이라니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싶어 겁에 질린 표정이셨죠. 아들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낚아채가 벅벅 찢어버리고는 잘못했다 잘못했다 싹싹 비시더라고요. 예. 연주야. 내가 잠깐 돈에 미쳤나 보다. 내가 잘못했다. 사돈 어르신들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도 모르고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아들이랑 상의 안 하고 내가 혼자 한 짓이 맞아.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결국에는 돈 앞에서 움직이는 시어머니였기에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화가 나 자극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당장 길거리에 나앉고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땀까지 흘려가며 제 손을 부여잡고 납작 엎드려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나이 지긋한 사람이 한없이 작아져 제 앞에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으니 간사하다, 믿음이 안 간다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얼른 이 상황을 해치우고 싶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만하시라 말리고 용서한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어요. 사람 변하는 거 아니고 언제 또 기세가 바뀌어 뒤통수를 치려고 들지 모르는 게 시어머니니까요. 약해지는 마음 부여잡고 저는 한 번 더 모질게 시어머니 겁을 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 때문이라도 이혼을 해야겠어요. 아쉬울 때는 그렇게 고맙다고 한없이 나긋나긋 감사해 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등에 칼을 꼽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요? 그이랑 이야기하고 이혼은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뒤통수 맞을지 모르면서 두려움에 떨고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제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 저지르지 않으마. 제발,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아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아들 앞길 망친 어미라고 죽을 때까지 원망 들으며 살다갈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줄 수는 없을까? 응? 나 정신 차렸다. 정말 혼났어. 내가 이렇게 빌게. 용서해줘. 다시는 너희 부부 일에 상관 안 하마. 저는 일부러 고민하는 척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며칠 생각해 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끌어내 강제로 집에 돌려보내고 나니 결혼한 뒤로 겪었던 몇 년간의 시집살이며 언어폭력들이 생각나 살짝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엄마가 저지른 얼토당토하는 해프닝을 듣고 제게 전화해 사과했어요. 엄마한테 난리를 쳤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별 면목이 없어. 나는 가게 명의도 사업자 명의도 바꾸는 거 원치 않아. 그게 우리 엄마의 무기로 쓰이는 거라면 난 진짜 필요 없어. 그냥 지금처럼 유지해줘. 그저 당신도 이제 그만 고생시키고
우리 현민이도 잘 키워보려고 일본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데 나 다시 한국 돌아갈까? 우리 엄마 꼬장꼬장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다 벗겨구실 줄은 진짜 몰랐어. 엄마랑 멀리할게. 원한다면 이제 연락 안 할게.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물론 이혼은 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사업으로 철없이 굴기도 했지만 막상 차려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일했거든요. 저 역시 남편에게서 그 가게를 뺏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다만 시어머니께는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해서 남편 입단속 시킨 뒤 몇 주간 고민하는 척 시어머니 피를 말리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다시는 저희 부부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죠. 물론 다시 한번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혼할 거라는 으름장도 잊지 않았죠. 정말로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크게 혼쭐이 나셨는지 더 이상 내 아들 하시며 부부 일에 시도 때도 없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제 앞에 잘 나타나지도 않으셨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그제야 정말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인정받고 저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을 망했던 남편과 함께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했을 때는 너무 힘들다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나? 내 남편이 능력이 이렇게나 없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혹하고 속아서 한 결혼인가 후회도 했어요. 그래도 함께 산 세월 동안 가부장적인 면 하나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늘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남편이라 살면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인에게 사기당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배신당하고 사업하다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비를 2번이나 겪었지만 덕분에 저희 부부는 더욱 돈독하게 다져져 현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왜 이혼하지 않았느냐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무척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즐거운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 함께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복한 앞날이 펼쳐지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